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소개받은 고벤처 포럼의 이상학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소셜 벤처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 기본적인 요지는 저도 사실은 소셜 벤처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이 영역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영역이 계속 이제 좀 발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저도 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영역인데, 저는 초기에 이제 그 엔젤 투자로서 기술 벤처 기업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이제 진행하고 있다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최근에는 소셜 벤처, 소셜 임팩트에다 투자를 하는 이제 그 조그마한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소셜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경험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오늘 뭐 저희 여러분들께 뭐 제 경험 공유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뭐 제 소개 말씀은 저는 이제 그 고벤처 포럼이라는 일반 그 창업자들의 이제 네트워크, 초기 창업자들에게 네트워크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문제를 풀어내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을 이제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그 길을 통해서는 이제 엔젤 투자자로서 국내에서는 좀 일찍이 뭐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할 기회를 많이 좀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뭐 제가 지금 현재 이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다 지금 수행해오고 있는 내용들인데, 중간에 보시면 사단법인 스파크라는 데를 이제 제가 그 합류를 하게 됩니다. 사단법인 스파크라는 곳이 이제 소셜 임팩트를 발굴을 해서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계를 통해서 이 소셜 임팩트들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사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거기 이제 그 참여를 하면서 저는 사실 그 이 소셜 임팩트, 이 소셜 벤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내용이구나.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알게 됐고, 18년도부터 스파크 개인 투자 조합을 이제 결성을 해서 소셜 임팩트 기업, 소셜 벤처 기업에 이제 투자를 집행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일반 기술 투자 부분의 투자는 뭐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쪽 영역에서의 특징이 사회적 기업, 또 이제 이쪽에 기술 벤처 기업, 그 중간 형태인 소셜 벤처를 다 경험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좀 균형감 있게 이제 이런 영역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창업을 하셔가지고 성공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가져가면 좋은지, 뭐 이런 그 내용들을 오늘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셜 벤처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조금 개념을 좀 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소셜 벤처 스퀘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술 벤처 기업의 이제 극과 극의 어떤 상황만 존재하다가 그 중간 영역인 뭐 사회적 가치와 재정적 가치,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제 소셜 벤처 영역이 이제 생겨나면서 사실은 어떤 그 소셜 벤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소셜 벤처 스퀘어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내용들이 워낙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개념 정리와 이 뭐 관련 내용들을 생태계를 제가 좀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이 소셜 벤처 스퀘어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거나 지금 예비 창업자일 경우에는, 아니면 창업을 하셨더라도 이쪽 생태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셜 벤처 스퀘어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소셜 벤처의 뭐 정의라는 게 이제 그 사이트의 이 워딩에 따르면 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이걸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벤처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제 어떻든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이제 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소셜 벤처는 이제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 가치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 거죠. 일반 기술 벤처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력이 있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만들어내게 되면 뭐 일단은 그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소셜 벤처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이제 추구하는 거기다가 이제 혁신성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창업 생태계에서는 기술 기업이든 벤처, 소셜 벤처든 이 혁신이라는 이제 이 키워드를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되새기면서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셜 벤처의 이제 특징이 결국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혁신성, 이 혁신성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혁신성과 비즈니스적인 혁신성을 동시에 이제 추구돼야만이 이제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진다. 소셜 벤처가 이제 탄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에 이제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술 벤처 기업으로 이제 둘로 나눠 있을 때는 사회적 기업은 법적인 이제 정의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게 되고요. 소셜 벤처 기업은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벤처 기업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사회적 기업과 벤처 기업의 정의가 되는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야만이 국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대로 이제 지원이 되게 돼 있었고 벤처 기업은 벤처 기업.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지원원이나 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주로 많이 지원이 되었고 벤처 기업에 관련된 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지원 사업들이 가고 있죠. 그렇게 이제 두 양대 축에서 소셜 벤처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소셜 벤처는 현재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소셜 벤처만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정의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어쨌든 뭐 이 위치 자체가 이제 사회적 기업과 뭐 벤처 기업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셜 벤처가 추구해야 될 핵심 요소가 이제 여기 또 말해주는 내용은 소셜 프로블럼, 소셜 미션, 그다음에 혁신 솔루션, 이노베이티브 솔루션,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 BM, 지속 가능한 BM인데 한번 보세요. 소셜 벤처가 가져야 될 핵심 요소 중에 소셜 프로블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사회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해서 또 그것을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 인식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그런 초기 인식 단계가 문제인식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소셜 벤처뿐만 아니라 일반 창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창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제일 저희가 이제 그 창업자들을 만나보게 되면 초기에 자기 목표 시장의 어떤 문제인식 이게 이제 명확하게 된 기업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기가 그래도 좀 수월한 반면 이 문제인식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성장하는데 조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특히 이제 소셜 벤처의 이제 그 추구해야 될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소셜 프로블럼, 내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빨리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소셜 미션인데 인식된 사회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이제 풀 것인가,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 것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는 특징적인 게 이제 좀 소명 의식, 좀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 소셜 미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인식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솔루션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솔루션으로는 시장에서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뭐 혁신성, 혁신적인 솔루션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혁신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핵심 요소 중에는 이 혁신적인 솔루션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기업이 가장 이제 또 추구해야 될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죠. 서스테이너블 BM인데 이거 뭐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시장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셜 벤처에 이제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인데
뭐 말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정의 내용과 기존 그 소셜 벤처에 관련된 어떤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뭐 이런 그 개념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질문으로 대신해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설정을 할 때 2030년까지 유엔에서 이제 지정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소위 그 SDGs라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7가지를 목표를 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인식한 사회 문제, 어느 영역의 사회 문제. 첫 번째 보면 뭐 빈곤, 뭐 식량, 헬스, 건강이 나오죠. 그리고 뭐 교육, 성평등. 그리고 쭉 지나가면 저 13번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기후 변화, 해양 생태계 보전, 뭐 이런 문제들 17가지의 이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들이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이제 그 이 유엔에서 이제 이런 그 지속 가능한 이제 그 이 개발 목표를 정하는데 2030년까지 정해진 그 목표 중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지구촌 협력 확대라는 내용이 17번에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주는 이제 메시지가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 중에 또 하나의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 뭐 빈곤이라든지 뭐 식량 문제, 교육, 성평등, 뭐 기후, 뭐 해양 생태계, 인권 이런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는 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영역만 가지고는 문제가 잘 풀리질 않더라. 어떤 지역적인 문제, 계층 간의 문제, 또 뭐 인종 간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각 영역별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만이 풀릴 수 있는 협력을 통해서 많이 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대한민국 외에 국내 문제 외에 저 북미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냥 뭐 하나의 이슈 정도로만 우리가 고민을 했지 거기서 어떤 큰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문제인 것처럼 인식을 한 거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이 점점점 인식을 하는 거죠. 멀리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거기 문제뿐만 아니라 곧 우리의 문제이다.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17번에 제안한 것처럼 지구촌의 이제 협력 확대, 모든 주체들이 시간과 공간과 뭐 그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정하셔가지고 사업화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협력 어떤 주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계속 지속하실 건가 이걸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소셜 벤처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실 때 나는 어느 영역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뭐 대부분이 다 비슷한 이제 한 영역에는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사실은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사업 모델이나 아이템이나 좀 말씀을 들어보면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하여튼 제가 한 2분 정도와 이제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2분들도 요 한 꼭지에는 다 들어가 있는 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때는 하여튼 요 내용을 조금 관심을 두시고 매칭을 시키시면 아 우리 사업 모델은 어느 영역에 해당이 되는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하나 꼭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될 게 사회적 가치의 정의하고 혁신 성장성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은 이 워딩 자체가 사실은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기도 해서 쉽게 넘겨버리기가 쉬운데 사회적 가치의 정의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경험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투자를 한 기업 중에 이 소셜 벤처라는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기 전에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 사실은 이 기업은 환경 문제는 풀고 있었어요. 환경이라는 문제, 해양 생태계의 환경을 이미 해결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자기가 어떤 그 사회적 그 미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기술력만 가지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그 해양 생태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사업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셜 벤처, 이제 소셜 임팩트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대표자에게 주지를 시킵니다. 자네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창업의 성공의 길로 달리고 있는데 이미 소셜 벤처로서 손색이 없다. 근데 이제 그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라든지 소셜 벤처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이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가치관이 없더라도 이 내용들을 좀 전수받으면 그들도 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생각처럼 쉽게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셜 벤처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는 좀 명확하게 좀 그 개념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이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뭐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적 가치라는 게 이제 뭐 여러 이제 공동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뭐 각계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창업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면 고용을 하고 또 더 성장을 하면 더 많은 고용을 하고 그 고용을 하는 그 직원들에게는 더 좋은 대우를 줘서 행복한 삶을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가지게 해주는 것 자체가 그거를 공공의 이익으로 보느냐?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는 그 소주 집단에 대한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 소셜 벤처들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 가치의 정의는 이게 나온 것과 같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좀 기여하는 가치.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제 소셜 미션으로서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중에는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 뭐 일자리 창출하는 거, 지역 경제 활성, 뭐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 상대적으로 정보나 교육에 조금 뒤처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뒷받침해 줄 거냐, 뭐 인권 보호, 윤리 생산, 공정, 뭐 환경, 뭐 그 밖에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어떤 행위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름대로 참 잘 정의가 돼 있어야 소셜 벤처로서의 어떤 그런 미션 설정이나 비전 설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번 좀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혁신 성장성도 이제 경영주의 혁신 성장 역량.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혁신 역량 제가 이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능력, 뭐 역량. 근데 역량과 능력의 차이는 능력은 스펙, 자격증, 학력 뭐 이런 것들이 능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실 많은 이제 어떤 그런 기준점이 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그 능력, 그러니까 뭐 스펙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역량,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잘 인지를 해서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그 목표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도달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역량인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계속 목표 설정을 하고 도달하고 또 목표 설정을 하고 도달하고 이런 이제 이 역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계속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이 경영주의 혁신 역량. 소위 말해서 파운더나 CEO 여러분들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주체의 어떤 역량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의 혁신성.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기술이 기존에 있던 구태한 기술이 아니라 혁신적인 어떤 그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이게 들어보셨겠지만 모든 기술이 뭐 엄청난 경쟁력, 가장 하이테크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혁신 기술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하이테크한 기술보다는 뭐 적정 기술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맞는 기술을 도입하는. 그렇지만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어떤 개념의 기술력. 뭐 이런 것을 이제 기술 혁신성이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부가적으로 나온 게 시장성 및 뭐 사업 성장성. 다 사실은 뭐 이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 다 이제 추구해야 될 바들인데
요런 내용들이 혁신 정상성이라는 어떤 정의의 개념을 좀 가지시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서 한 꼭지라도 빠지게 되면 사실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걸림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풀어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개념적으로는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혁신 성장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사업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소셜 벤처들이 뭐 이런 정도의 카테고리에 이제 들어간다 그래요. 뭐 기업이나 기업과 지원하는 그러니까 소셜 벤처 창업가 대상으로 하는 교육 컨설팅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기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사업 모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제품 서비스 제공, 사회적 가치 반영된 제품, 장애인을 위한 전동 휠체어 제작. 토도라는 기업, 토도라는 기업은 일반 이 휠체어에 아주 간편하게 전동 휠체어로 이제 좀 변환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일반 휠체어에다가 이제 이 전동 휠체어를 좀 바뀌어내는 토도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그런 기업들이 뭐 이렇게 되겠고 대부분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또 이 소셜 벤처들이 요 2번 제품 서비스 제공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소셜 벤처 개념의 기업 중에 다시라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이제 이 스마트워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치, 장애인들은 이 글씨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핀, 조그마한 장애인들을 보면 점자를 대신하는 핀의 어떤 이런 물리적인 충격을 줘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다시라는 회사가 있고 또 일반 디지털 컨텐츠를 점자로 컨버팅 시키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또 서인석 대표가 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또 회사가 아주 우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기업이 이제 이 사업화를 하게 된 스토리가 여러분들 이 시각장애인들이 보시는 점자책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복잡하고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져 있는 점자책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 책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인건비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제3세계나 후진국 세계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 문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이런 이제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 서인식 대표가 디지털 컨텐츠를 바로 점자로 컨버팅 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기존 점자책 대비 이 가격을 뭐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떨어뜨려서 진행이 되는데 이 북미 시장이 상당히 시장이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으로 지금 진출을 하기 위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지금 팁스에 선정이 되어 있고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 다 또 비슷한 개념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다 또 팁스 프로그램에 이제 졸업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제품화를 해서 해외에는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흔히 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품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기업 중에 또 어느 정도 알려진 기업이 말라리아를 이제 이 테스트기로 손쉽게 하는 노을이라는 기업도 말라리아가 이제 대표가 말라위에 뭐 여행을 가봤는데 말라리아를 진단을 하고 뭐 또 이걸 빨리 적당히 빨리 진단을 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본인이 그 환경을 보고 이게 문제다.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모아서 아주 우수한 개발자들을 모아서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소셜 벤처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꽤 많고요. 플랫폼 운영은 뭐 판매자와 소비자 연결시키는 오프라인의 이제 플랫폼 운영인데 최근에 제가 좀 상징적으로 이제 본 내용들이 지방에 가면 이제 지방은 상대적으로 도심지에 비해서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그래서 지방 지자체에서는 자꾸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또 더군다나 이제 젊은 층들이
자꾸 이제 이 도심지로 일자리 때문에 공부나 일자리 때문에 도심지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빈집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빈집이 나오면 이제 빈집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빈집을 계속 놔두게 되면 이게 또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빈집을 정보를 빨리 이제 게더링을 해서 이거를 이제 누군가한테 매칭을 시켜주는데 단순하게 매칭 시켜줘 보니까 이게 이제 정착률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 빈집에 대한 정보와 이런 빈집을 요구하는 그런 수요자의 정보를 잘 파악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게 되면 정착률이 높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하는 팀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지금 이제 이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빈집을 활용한 이제 플랫폼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플랫폼 운영 사업이 될 것이고, 상품 구매, 고용 촉진, 이 고용 촉진에 대해서도 이 소셜 벤처들이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소셜 벤처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 관계없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 내용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고용률이 상당히 올라가더라. 제가 나중에 2019년도에 그 소셜 벤처 현황 그 분석 자료에 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아주 특징적인 내용들이 이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 지금 그 고용 촉진에 관련된 내용 중에 V드림이라는 V드림.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기업이 19년도에 그 기술혁신형 그 창업에 관련된 강의를 하러 가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대부분 어떤 기업들 오셨는지 쭉 만나 뵙고 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부산에서 오신 그 이제 여성 대표님인데 제가 그간의 그 취약계층들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을 내놓은 솔루션 중에서는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그 V드림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어떤 문제를 본인이 인식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가 하면 사업장의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는 그 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해야 되는 법이. 근데 이제 그런 직장들이 장애인을 몇 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냥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고용을 않는 대신에 벌금을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성 대표는 노무사 일을 하면서 많은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오히려 벌금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벌금을 내는 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더 경제적일 수도 있고 손실은 해결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벌금을 내게 되면 그 벌금을 가지고 국가에서는 또 장애인들에게 또 지원을 해주면 되겠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런 지원보다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자리를 가지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기업에서 벌금을 내느니 이 장애인들을 고용을 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기업에서도 그게 뭐 단지 벌금으로서 소진되는 이 비용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시스템 이름이 플립이에요. 플립. 플립이라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시스템이 뭔가 하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에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는 부담스러운 문제로 분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출근을 않더라도 꼭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그 회사에 직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고용을 해서 같이 이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런 환경을 아주 저는 이 취약계층 고용 문제 해결하는 기업 중에 제가 그 V드립이라는 팀을 아주 강하게 그 인상 깊게 제가 본 팀인데 뭐 그런 뭐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협동조합, 뭐 보조금 제공, 뭐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이제 소셜 벤처들이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제품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고용 촉진, 그다음에 플랫폼 운용 여기에 많은 이제 이 소셜 벤처들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포진돼 있다. 이렇게 아시고 아마 대표님들도 우리가 지금 고안하거나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아마 요 범주 안에 아마 다 들어갈 걸로 봅니다. 혹시 지금 하시는 사업 중에 우리는 이 범주에 안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그냥 다 들어갈 걸로. 제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하여튼 이런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이제 프로테이지를 한 1000개가 좀 못되는 980개 정도 기업이 소셜 벤처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분석이 돼가지고 솔루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소셜 벤처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그 점수를 내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소셜 벤처로 분류된 기업이 지금 한 1000개 기업 조금 못 되게 돼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보니까 약 38%가 제품 서비스, 24%가 고용 촉진, 플랫폼이 16%, 요거 세 개 더하면 한 80%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쪽 영역에 좀 많이 지금 좀 포진이 돼 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실제로 우리 국내의 소셜 벤처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지금 세 카테고리에 한 80% 정도 지금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셜 벤처들의 이제 기술력을 한번 좀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소셜 벤처들의 기술력을 이제 한번 쭉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면 R&D 조직 인력 보유 현황이 전체 기업 중에 51%, 그 두 개 기업 중에 한 개 정도는 대부분 R&D 조직 인력 다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소셜 벤처이긴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력을,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R&D 조직 인력, 이거는 과거의 그 일반 그 기술 벤처 기업의 성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업 중에 기술 기반 업종이 대부분 한 80% 소셜 벤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 이거를 지금 이거는 지금 조사된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의 소셜 벤처들의 기술 현황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기술력, 혁신적인 기술력을 계속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거는 뭐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 성장성의 구성 요소에는 아까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데 경영주의 핵심 역량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기술력, 그다음에 시장성, 사업성. 뭐 이건 뭐 아까 또 똑같은 내용은 이제 반복적인 내용인데 결국은 경영주의 파운드의 역량과 혁신적인 어떤 그런 그 기술성,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창업자들에게 공유하는 얘기가 창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팀원을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3,000개, 4,000개 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소셜 벤처 평가 이제 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사이트에 소셜 벤처스퀘어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소셜 벤처 그 벤처스퀘어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소셜 벤처 평가를 하는 그 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회성 평점하고 혁신 성장성 평점을 이제 쭉 본인이 기업하시고 그걸 기업하시게 되면 뭐 가중치를 적용한 이후에 평가를 우리 기업은 소셜 벤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는가 봐요. 저는 이거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그런 그 이 서비스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준비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회성, 혁신, 성장성. 그러니까 이제 사회성은 이제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사회적 성과, 요런 내용들이 이제 사회성을 이제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고, 혁신, 성장성은 경영주의 역량, 파운더나 이제 그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주의 역량, 그다음에 기술 서비스의 혁신성, 그다음에 성장성, 요런 내용들이 이제 쭉 평가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소셜 벤처입니다. 소셜 벤처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거 내용 준비를 할 때 잠깐 이제 어떤 그 모임에서 요 내용들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연구기관과의 이제 그 담당자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나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이 만드는 이제 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의 이제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과 사례 수집, 연구,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이런 것들을 다 좀 감안을 해서 이 툴을 만들어서 소셜 벤처를 이제 소셜 벤처인지 지정이 될 수 있는지 뭐 그런 툴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기업들은 한번 이 툴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제가 이 페이지는 왜 늘었는가만요. 왜 늘었는가 하면 소셜 벤처 생태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자금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공모전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지원 자금,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모태 펀드를 가지고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이제 관련된 자금 지원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설 공간, 내가 이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공간 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조건으로 하는가 뭐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소셜 벤처의 각종 경영대에 여러 가지 뭐 일반 민간 기업과 공공 영역에서 하고 있는 뭐 공사 기관도 있고 일반 기업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각종 이벤트성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또 교육 컨설팅, 소셜 벤처들이 필수적으로 또는 좀 추가적으로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아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뭐 지원 제도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관이나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뭐 여러 기관에서 이제 어떤 지원 제도가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창업 생태계에서 여러분들 뭐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청년 창업자들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밝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는 거는 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그들이 이제 그 창업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모아내고 또 이런 정보 공유를 하는 SNS가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대학생이나 청년 창업자들은 이런 정보에 좀 밝고 사회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시다가 이 창업 생태계로 들어오신 대표님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활용하는 데는 초기에는 조금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좀 산발되어 있다가 체계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이트를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장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제도, 시설 공간, 대회, 컨설팅, 뭐 기타 소셜 벤처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들이 물론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시면서 필요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지속적인 네트워크, 그건 뭐 재정적인 어떤 그런 목적 외에도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스테이지나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소셜 벤처가 이제 뭐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이게 실제로 지금 998개가 이제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게 돼가지고 지역적으로는 뭐 우리 지금 대전 지역에도 한 36개 정도가 있고 주로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에 많이 좀 몰입이 되어 있죠. 나머지는 좀 뭐 분포도 가야 되는데 대전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대전도 한 36개 정도 있고 이게 이제 매년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기간 현황 뭐 이거 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라서 좀 빨리 일단 가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투자사들이죠. 투자사들이 우리가 어떤 투자 재원을 가지고 어떤 팀들을 뽑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투자자들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이런 아이템입니다라고 제안을 해서 투자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사들은 투자를 할 만한 좋은 기업들을 항상 찾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투자자들을 다 컨택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그러면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런 기업이 어떻게 해서 투자를 받았는지 간접적으로 다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다 좀 보실 수 있는 환경이세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또 뭐 이런 강의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또 뭐 직간접적으로 이런 투자자들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지속적인 정보를 좀 이렇게 모아내시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재원 마련하는데, 투자는 뭐 필수는 아니지만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뭐 기업에 이제 엔젤 투자를 하지만 투자는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좀 높기도 하고요. 또 그러고 언젠가는 이제 이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대부분이 기업들이 오는데, 단계별로 그 투자 유치를 통해서 투자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투자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투자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유치 방법 중에 내가 딱 이 재원이 필요할 때 그때보다는 좀 더 상황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투자자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뭐 각종 투자 기업들, 투자사들이 이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셜벤처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중기부에서도 18년 이후에 이제 이런 개념 정립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개념 정리와 이제 정리를 한다는 이 얘기는 결국은 국가에서도 이 소셜벤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정의를 하고 있고요. 뭐 주요 내용으로는 뭐 지금 보니까 실태 조사, 또 이제 창업 지원과 뭐 지역 기반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뭐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셜벤처에 대한 뭐 임팩트 금융, 소셜벤처 허브 구축, 국내 판로, R&D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소셜벤처에 특화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지금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 하신다 그러면 저런 지원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소셜벤처에 관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니즈도 계속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 활성화 대책이 많이 나올 걸로 이거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시게 되면 좋은 뭐 어떤 그런 매칭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9년도에 이제 실태 조사를 한 내용들을 이제 기사 나온 내용을 제가 이제 간추려서 왔는데,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19년도에 이제 이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데서 3,117개의 기업을 추천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기업은 소셜벤처인 것 같습니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아까 그 툴에 돌려가지고 쭉 해보니까 900개, 한 1,000개가 못 되는 기업이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소셜벤처로서 되었는데, 보니까 20대, 30대의 기업 비율, 그러니까 대표자가, 파운더나 대표자가 20, 30대가 벌써 뭐 이 정도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립 7년 이내 기업이 뭐 79%, 80%고요. 최근 3년간 신규 고용이 3,000명이니까 상당히 뭐 고용도 많이 한 거죠. 성장을 하면서. 또 특히 이제 특징적인 게 여성 고용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취약계층 고용 비율도 38%. 이 내용들은 실제로 선정된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분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기반 기업이 80%가 넘고요. R&D 조직이나 인력 보유가 벌써 절반 이상 된다. 이 얘기는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소셜 벤처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현실입니다, 현실. 지적재산권 보유 비율도 65%, 특허권이나 뭐 상표권 뭐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이 돼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모태펀드라고 그래서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뭐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쭉 나왔는데 아무래도 기존 이제 이 창업의 비율이 창업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높긴 하지만 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소셜 임팩트에 모태 출자가 지금 한 200억 정도 돼 있고 결성 목표가 350억. 모태가 이제 정부에서 200억 정도를 하면 민간 출자를 해서 한 350억 정도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저는 매년 많은 비율로 큰 비율로 저는 늘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올해 2020년도에 이제 이게 예상되기를 좀 더 이제 큰 규모로 이제 이게 될 거로 예상했는데 아마도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갑자기 이제 큰 규모로 지원이 되게 되면 이런 그 펀드를 이제 운용하고 하는 그런 그 운용사들 펀드를 모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좀 많아야 이게 소화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소셜 벤처 생태계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조금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도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조금 금액적인 부분이 뭐 크진 않는데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아마 확대가 되리라고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되는 거를 전반적인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만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의 이제 투자 모태펀드 투자 규모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이게 자료도 나왔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까지 우리가 소셜 벤처에 관한 정의 또 지금 소셜 벤처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재원적인 부분과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우선 뭐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고민해 볼 문제가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제 소셜 벤처를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뭐 계속 사업하는 영위를 하셔야 되는데 마케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케팅만 가지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마케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소셜 벤처로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가지기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좀 최근에 유튜브 생태계를 활용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국의 그 연예 미디어 브라이트라는 이 연예 관련 이런 그 전문 기관이 있는데 이게 미국 청소년들 중에 13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특이한 그 현상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튜브 스타들, 유튜브라고 그러죠, 유튜브. 유튜브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의 TV 스타나 셀럽에 비해서 높아도 조금 높은 게 아니라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훨씬 높아요. 영향력을 미치는 게. 그런데 이 연구에서 또 재미난 내용이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인데 뭐 거기 기사 내용 중에는 이 기자가 마케팅에 포인트를 주고 쓴 기사는 아니에요. 단지 그 연예 미디어 브라이티라는 그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내용, 이 내용이 쭉 진행되는데 저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제가 읽었는가 하면 영향력을 가장 청소년에게 미국에 있는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유튜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상위 20위를 뽑아보니까 절반이 유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상위 20위 내에. 또 상위 20위 내에서 탑5 제일 위에서 5번째까지가 모두 유튜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사한 내용 중에 좀 인상 깊게 제가 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봤는가 하면
청소년들, 그 지금 13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그 청소년들이 구매에 미치는 상관관계의 점수를 이제 또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유튜브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들의 구매 행위를 하는 상관관계에 관련된 어떤 점수를 이제 쭉 이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깜짝 놀랄 정도로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마케팅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건지 하는 부분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만 딱 떼놓고 보면 마케팅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마케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그 소비자들이 보는 관점, 지금과 미래 시장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이 사업 아이템을 잘 알릴 수 있고 마케팅을 해야 될지, 뭐 이런 이제 방향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걸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마케팅을 자기들 수익을 엄청나게 내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유튜버로서, 유명 유튜버로서 이제 자기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혹시 이 내용은 우리 국내에서는 많이 안 알려진 내용인데, 인도에 이제 그랜드파 키친이라고, 여기 지금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저분이 나라야나 레인이라는 그 인도 분이신데, 아주 어려운 분들, 노숙자들이나 뭐 고아들에게, 인도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약 한 100인분 정도의 음식을 합니다. 근데 이 인도 전통 음식은 물론이고 아주 트렌디한 뭐 피자나 뭐 요즘 젊은 애들이 이제 흔히 즐기는 이런 음식들을 이제 이게 한 100인분을 만들어서 계속 그들에게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유튜브에서 방송을 합니다. 이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누가 이제 이걸 끼워맡아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이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제 아주 유명 유튜버가 됐고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국내에 제가 하나를 또 봤는데, 국내의 허팝이라고, 이분도 유튜브에서 꽤나 이제 많은 이제 수익을 올리시는 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마트 털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6천만 원 뭐 플렉스 해버려야지 라는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실제로 5,600만 원어치의 가전제품과 물품을 마트에서 구매를 해요. 실제로 이 영상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탑차에 실어가지고 유아원, 요새 고아원이라 안 그러죠. 보육원이요, 보육원. 다음에 양로원, 뭐 복지, 장애인 복지기관, 이런 데다가 기부를 합니다. 실제로 물품을 기부를 해서, 구매를 해서, 본인들 돈으로 구매를 해서. 근데 여기 이제 협합이라는 여기 이 인기 유튜버는 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좀 버는 친구인데, 자기가 버는 돈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실제로 다 기부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이런 이제, 하고요. 여기는 솔팬케이크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는 이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의 특징이, 청소년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자신감, 또 이제 바르게 생각하는 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이 꼬마가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다라는 설정으로 같은 이제 어린이들에게 자신감 있는 얘기를, 용기를 내세요. 당신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영감을 주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기후 환경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가 왜 이 지구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지,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이슈를 가져와서 뭐 계속 이제 아주 이런 내용들이 이게 아주 인기 유튜브가 돼서 이 뷰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 이유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마케팅을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하고 제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이런 유튜브들이 청소년들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고 심지어는 구매에 관련된 상관관계에도 높은 점수가 나왔느냐. 보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고 이제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친근하고 진솔한 소통이라, 소통.
친근하고 진솔한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이 친근하고 진솔한 소통이라는 거는 요새 그 내용들 중에 뭐 상업적인 내용이 가미돼 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한 번에 뭐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것들 많죠. 진정성인데 이게 친밀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케팅에서 빠지게 되면 앞으로는 마케팅으로서의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이런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하시고 영위를 해 나가셔야만이 가장 좋은 마케팅이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유튜브에 지금 가장 활성적으로 잘 되고 있는 내용들을 국내 사례 하나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사 결과에서 저는 이렇게 내용을 이제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역시 이제 그 마케팅의 방향성이나 마케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도 결국은 친근함, 진실성, 소통.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만들게 되면 제품만 가성비 좋은 제품만 만들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되면 서비스가 붙어요, 서비스가. 근데 서비스만 붙어가지고는 이제 또 힘든 거예요. 컨텐츠를 또 붙여야 됩니다, 이 제품에. 이 컨텐츠를 붙이는 이유가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마케팅 방안은 친근하면서도 진솔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실제로 이 이제 내용에서 또 마지막 내용 중에 이제 분석한 내용에 보면요, 아까 이제 구매력하고 연관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기사 내용 중에 뭐라고 또 많이 나오는가 하면 PR 전문가, 소위 말해서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하는 전문가, PR 전문가가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낸 이미지보다 친근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그들에게는 훨씬 크더라. 라는 게 아예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이제 여러분들 아이템 마케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거는 뭐 아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이런 유튜버들의 이제 이 현상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초기에 이런 창업을 준비하시는, 특히 소셜 벤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런 내용들을 좀 꼭 염두에 두시고 마케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제가 좀 준비를 드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국내에 이제 기업들 사례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뽑았는데, 뭐 사례가 많죠. 사례가 많은데 뭐 제가 이제 좀 다양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뭐 어떤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뭐 균형감 있게 뭐 해서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스케일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셜 벤처로 시작하시면서 성장하는 기업들,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들이 그 투자를 받은 요소가 어떤 요소인지 그런 거를 오늘 또 제가 짧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슈퍼빈이라는 회사인데, 사실은 저는 슈퍼빈이라는 회사는 직접 대표를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기사 내용으로만 이제 봤는데, 이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 제가 지금 사실 투자를 해놓은 기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또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오히려 제가 투자를 안 했지만 이 기업이 투자를 크게 받고 성장하는 그 환경, 왜 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가를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례로,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뭐 기사를 통해서 이제 좀 모았지만 제가 투자자로서 보는 관점, 뭐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선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슈퍼빈이라는 회사가, 이 창업자는 앞선 창업에서 좀 실패를 하신 것 같아요. 몇 번. 조금 이제 사회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이제 이 슈퍼빈이라는 이제 이 재활 이제 이 플라스틱 물병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이제 그 디바이스를 만든 기업인데, 여기가 최근에 이 투자에서 한 200억 정도 또 추가 투자를 최근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누적 투자가 뭐 200억 이상을 받은 이제 기업이고, 꽤 이제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이 기업의 우선 특징을 보면요,
이 기업이 실제로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뭐 대충 뭐 하는 기업인지 아시겠죠? PET병, 저희가 이제 물병으로 사용하는 저런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니까 뭐 이 플라스틱 PET병을 수거하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플라스틱 병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 플라스틱 병에 지금 이 플라스틱 병 몸체와 요 뚜껑과 요 라벨이 다 다른 소재입니다. 플라스틱마다 다 소재가 이제 틀린데, 재활용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저게 이제 좀 분리가 좀 잘 돼야만이 효율이 올라가요. 재생 플라스틱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거를 해서 분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가져오더라도 그런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여기가 네프렌인가 하는 그런 뭐 이 디바이스 이름이 네프렌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프렌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이제 디바이스 이름이 이제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요 1번 기계가 우리가 이제 물병을 집어넣으면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 페트병이 어떤 병인지를 분석을 합니다. 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요거를 이제 그 디바이스 안에 집어넣으면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 병인지를 인식을 해서 제가 빨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전화번호 입력하고, 뭐 그 전에 이제 이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내 이제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플라스틱 병 한 개당 수거 비용, 우리가 이제 한 비용을 이제 투입한 분에게 이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거해서 요 수거된 이 폐 플라스틱을 재생 공장으로 보내고, 요 비용을 수거한 이 폐 플라스틱을 그 디바이스에다가 이제 투입한 그분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이 회사가 가지는 이제 이 메시지가 재활용도 놀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도 이 폐플라스틱을 버리는 것 자체를 놀이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게 돼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요소들이, 저는 이제 투자를 하니까 왜 이런 기업이 엄청난 그런 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느냐. 아마 이 기업의 대표가 이제 그런 환경을 이제 미리 보시고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으니까, 아니면 본인이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그런 환경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최근에 엄청나게 이슈화가 됩니다. 이슈화가 되는 정도가 엄청난 규모로 이슈화가 돼요. 이 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이제 슈퍼비는 사실은 그 타이밍적으로 아주 기회를 잘 포착한 것이고, 또 하나, 이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 기술, 이 페트병을 집어넣게 되면 이 물병이 어떤 성격의 병인지를 분석해내는 이 기술은 본인 기술 아니고 이전받은 기술입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이미 상용화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기술을 이전받아서 본인이 다 개발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초기에 이제 투자가 될 때 그 기사 내용을 내가 조회를 해보니까, 이 소셜 벤처들 중에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그런 특허 기술을 상용화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가사업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민간에게 이양을 해서, 아까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농업 관련 뭐 기술, 그 농업도 이제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농업 관련 기술 특허를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걸 민간에게 이양해 주려고 그러는 그런 사업들이 꽤 많고, 그 기술을 이양해 주면서 사업화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이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큰 투자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동일한 사업, 아까 이제 보면 이제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 이 역량은 저는 본인께서 직접 팀원을 모으거나 본인이 직접 개발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할 그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어떤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 자체를 이제 혁신적으로 바꾸는데, 왜 이게 혁신적으로 바꾸는가 하면,
각 국가마다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폐플라스틱을 가장 잘 수거하는 국가는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에 가면 그 판터 스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면 그 판터 스테이션이라는 판타라는 게 뭐 빈병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럼 독일에는 가면 스테이션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사 먹게 되면 이 물값보다는 이 병값이 더 비싸요. 이미 우리가 이제 대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전철을 탈 때 돈을 내고 타면 그 이제 보증금을 내죠. 타고 난 다음에 이제 집어넣으면 보증금을 환불을 받습니다. 그 티켓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판타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물병을 살 때 이 플라스틱에 관련된 비용을 일단 지불하고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그 판타 스테이션에 집어넣으면 그 돈을 돌려줍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독일은 이미 이제 재활용률이 가장 높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지금 그게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사람과 이런 영역들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생산하는 사람은 오로지 그동안에는 뭐 플라스틱이 가장 이게 편리하다 보니까 자기들 그 생산했던 그런 용기를 담아내는 용기로서는 가장 편리한 거니까 뭐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는 계속 그냥 가장 효율적인 그런 그 재료를 쓰고 있었던 거죠. 소비자들은 편하니까 마시고는 또 그냥 내버려 뒀고 이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이 이제 환경 문제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이제 대두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는 이 좋은 이 지금 이 지구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혁신적인 아이템 중에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게 1860년대 후반에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 혁신적인 아이템이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모든 용기나 이런 게 플라스틱, 지금 화장품 용기, 뭐 식품 용기,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임기에 찼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이제 이게 나왔는데 이 슈퍼빈이라는 기능하고 아까 말하는 그 판트라는 기능하고 미국에 또 이제 이런 그 선행 기업들이 있어요. 아마 이 기업도 이런 아이템, 이런 아이디어를 아마도 선진국의 미국 사례나 독일 사례를 조금 벤치마킹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기능이나 시스템 구성이 틀립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국가별로 그 폐플라스틱을 보는 관점과 관리하는 방법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기능이 틀려요. 미국에서 이제 그 가장 크게 하는 그 리사이클 뱅크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이 RFID 기능이 있는 근거리 이제 무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을 줍니다. 그 소비자들에게. 그 통에다 담게 되면 그 RFID 기능으로 인해서 뭐가 담겨 있는가를 가져오는 그 판트라는 데는 뭐 인공지능 기능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병을 집어넣으면 이미 병을 생산하는 주체와 국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코드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병을 딱 집어넣는 순간 사이즈가 어떻고 다 그게 이 기계가 인식을 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 바코드를 인정하는 순간 안으로 투입이 되고 바로 그 비용이 나옵니다. 그럼 그 비용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뭐 비용을 써도 되고 아니면 모아놨다가 다른 데 내가 현금으로 환전을 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물을 사 먹는 순간 이거는 재원이 되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독일은. 아니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이 높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거든요.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과 수거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따로 놀고 있는데 이 그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환경 자체가 지금 완전히 지금 체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수거하고 파쇄하고 세척하고 그다음에 분류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다 이 플라스틱의 성분별로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를.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냥 막 수거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서 좀 안 되는 부분을 아마도 이 슈퍼비는 그런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해결을 하고 또 폐플라스틱에 관련된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그 타이밍에 여기는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폐플라스틱 시장이 얼마나 지금 커지는가 하면요.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7억 불, 한 8조 8천억 정도 시장이었습니다. 글로벌리.
근데 이게 매년 한 6% 정도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2024년 정도 가면 한 2억 불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1억 한 8천억, 11조 8천억 정도? 그러면 2025년도 가면 12조가 훨씬 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폐 플라스틱에 관련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받는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입니다. LG화학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SK케미칼 이런 업체들이 가장 잘하는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활용은 이제 PSR이라고 그러는데 PCR, ABS라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중에 이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은 그 ABS라고 그래요. 뭐 PP, 뭐 P 이런 말씀 들으셨죠, 그죠? 가장 이제 이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 가장 이제 이 고부가 가치의 이제 합성수지인데 이거를 가장 그 재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뭐 코카콜라나 애플이나 뭐 이런 그 로레알 이런 기업들은요 이미 자기들 용기 납품하는 회사에다가 재활용 플라스틱을 쓰는 업체만 받는 걸로 그리고 그 비율을 넓혀가는 걸로 결정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모든 화장품 업체들이 2025년까지는 50% 이상을 재활용 용기를 쓰겠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롯데케미칼에서도 PCR 아까 말씀드린 그 재활용 PCR PP의 제품을 가지고 미국 FDA 승인 받았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미국 기업의 화장품 용기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장 잘하는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슈퍼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타이밍과 그런 시장을 아마 이 대표자가 아마 감지를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동일한 어떤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큰 투자를 받고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에서도 큰 기회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폐플라스틱이라는 자체가 가장 이슈화가 돼 있어가지고 몇 개 기업들을 보면 그 미국에 있는 그 리사이클 뱅크, 그다음에 리사이클 퍽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고요. 웨이스티드라는 거는 네덜란드에서 그 뭐 시험적으로 뭐 이렇게 뭐 랩식으로 비슷하게 해서 조그만한 소도시 동네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이제 제대로 어떻게 모을까. 그래서 플라스틱을 모아오게 되면 플라스틱 코인을 줍니다. 그럼 코인을 가지고 그 동네마트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시범을 했는데 이 웨이스티드라는 이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네덜란드 내에서도 잘 플라스틱을 이 분리수거를 잘 안 하는 지역을 캠페인성으로 좀 했던 거고요. 국내에 이제 그 오이스터 에이블이라고 국내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슈퍼빈하고 이제 이 오이스터 에이블이라는 데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려요. 보는 방향이나 틀립니다. 슈퍼빈은 나는 가장 폐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가 첫 번째 목적이고, 이 오이스터 에이블은 조금 방향성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 기계 디바이스의 구성이나 이런 게 좀 틀립니다.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 본인들의 이제 기업 가치를 두는가 하면 폐플라스틱을 모아내는 데이터를 나는 잘 모으겠다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이 디바이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마다 이제 앱을 깔게 되면 이 앱을 연동을 시켜서 이제 보상을 받게 돼 있는 건데 지역마다 이제 제가 이제 플라스틱을 집어넣으면 내 앱에 이제 내가 폐플라스틱 집어넣은 내용들이 적립이 되면서 보상을 해주겠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런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해서 이 기업들은 또 마케팅을 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우유팩이죠, 우유팩. 우유팩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몇 장 이상을 모으면 우유로 보상을 해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마신 우유가 B라는 회사의 우유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팩을 모아서 제공을 하니까 공짜로 그 개수에 해당하는 우유를 줬는데 그거는 A 회사의 우유를 마신 거예요. 그러면 A 회사에서 그 소비자에게 우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그래서 소비자들의 사용 그 폐플라스틱 수거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또 하나의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는 지자체마다 폐플라스틱이나 이제 분리수거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폐플라스틱이라는 분리하는 수거하는 업체가 이런 내용들을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이제 수거해가는 거예요.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효과적으로 수거가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이게 매년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스트 앱을 해서 이거를 많은 그 지역 주민이 이 앱을 깔아서 이거에 동참을 하게 되면 다 분석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지자체에다가 데이터로 뭐 준다. 뭐 이런 설정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오이스트 앱이 보는 그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이해하는 시각, 어디에 기회가 있다는 시각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슈퍼빈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이 오이스터 앱을도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뭐 그닥 이 회사 자체가 엄청난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술력들은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력들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이나 원천 기술들을 많이 도용해 쓸 수 있는 기회들은 반드시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우수한 개발자들을 많이 보유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창업 생태계에서 뭐 팀 빌딩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어쨌든 개발 역량을 가진 팀 빌딩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업은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방안 자체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100% 이제 매칭이 잘 돼서 뭐 잘 되는 경우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 방법도 있다. 그 방법도 꼭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설명을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종료가 돼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 그림을 요 그림을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제가 뭐 소셜 벤처나 뭐 이쪽 영역에서 이제 제가 항상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도표를 가져왔는데 저는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생산을 해서 계속 선순환이 돼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면 우리 이 지구의 삶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산을 하고 소비하고 그 소비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런 구조만 만들어지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 돈을 벌은 돈을 또 소비를 해서 또 그 누군가한테 전달이 돼서 이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되면 그죠? 빈곤층도 없어지고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구조가 이제 이상적인 구조가 이제 아주 아이디어한 구조가 이런 구조라고 보면 세상이 이제 변해가다 보면 뭐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다가 순환되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왜곡이 돼버린다고. 근데 이 왜곡이 돼버린 거를 뭐 누군가가 이렇게 바로 그냥 꺾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게 뭐 스무스하게 돌아가는데 한번 이렇게 가다가 왜곡이 됐을 때는 한 사람이 그냥 그 엄청난 그 어떤 슈퍼 히어로가 나와서 꺾는 만화 같은 그런 그 힘이 없이는 이거를 한 번에 꺾을 수는 절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그 소셜벤처 창업가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요렇게라도 돌아간다면 세상은 다시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메시지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마스크만 착용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게 어떤 뜻인가요? 해가지고 자꾸 제가 여쭤보는데 제가 오늘은 뭐 다들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해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제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제가 이제 그 소셜벤처라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직관적으로 탁 이렇게 쭉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좀 개념적으로는
뭐 조금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로 보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는 메시지는 소셜 벤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기술 혁신성, 그다음에 경영주의의 뭐 저기 혁신적인 역량 뭐 이런 부분들 결국은 다 내용을 들어보면 다 사람의 중심이만 사람의.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소셜 벤처에 이제 도전하시는 대표님들은 일반 창업자들에 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뵙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